비명계 스몰 텐트 명단이 떴는데 이야 너무 투명합니다. 오늘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친문계 현역 의원인 정태호, 윤건영, 김영배, 고민정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친문계 의원들로 그동안 김 전 지사의 대선 준비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주 후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주말 포함해서 이번 주 당내 선관위 구성이나 경선 규칙이 정해지는 상황 등을 보고 출마 선언 날짜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지사 측은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출마 자체는 좋습니다. 후보야 많으면 좋은데 그런데 명단을 보니 고민정이 들어가 있군요. 차후 대선 캠프에는 통합을 위해 경쟁했던 캠프에 인원들을 합류시키는 작업을 할 텐데 윤건영 의원이야 인수위 문제나 청와대 복구 관련 등등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모르겠지만 고밀정은 좀 빼주길 희망합니다. 아무튼 오늘 부엉이도 출마를 선언하고 비명계가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소음 정도 수준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한덕수의 알박기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60일 안에 선출이 될 거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시급한 사안이 있길래 새로 지명을 해가지고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 동안에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임명을 하는 퍼포먼스를 거치냐. 이거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그렇게 급한 사안이었으면 12월에 마은혁 재판관은 왜 임명을 안 하고 100일을 계깁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짓이죠. 애초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을 구성할 때 사법부 몫으로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3명이 있고 나머지 이제 입법부 3명, 행정부 3명인 거거든요. 행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거지 뭐 다른 권한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권한을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국무총리는 단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고 국민들한테 선택받아 본 적이 없는 정당성이 너무나도 취약한 고위 공무원일 뿐인 거거든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있을 때야 그나마 국무총리가 뭐 행사하는 권한에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지금 자기를 임명했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당한 상태인데 거기 앉아있는 것도 염치불구하는 상황인 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있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 맘대로 행사한다. 와. 이게 지금 용납이 가능합니까? 계엄의 연장선상에서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범들 모임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들어있었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불렀었던 4명의 주요 멤버 김주현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인물들하고 같이 들어갔었던 그 당사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휴대폰 제출 같은 걸 통해서 소명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미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휴대폰도 교체를 했대요. 깡통폰을 냈어요. 왜 휴대폰 교체했냐고 했더니 오해를 받기가 싫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 사람은 피의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뭐 특검이 들어오든 새 정부가 출범하든 수사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인물인데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그리고 계속 했었던 짓이 뭐였냐면 정계선 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그 이제 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때 그때도 국무회의에 들어가지고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국무회의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한테 난리쳤던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난리쳤던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된다? 앞뒤가 맞습니까? 여권 전체가 사실상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죠. 내란 동조 세력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헌법재판소를 어떻게든 이제 마타도를 해야 방해를 해야지만 정당해산 심판 청구도 이제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뒤에 이어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줘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자기네가 유리한 국면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여권 전체가 단합한 후보 추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4월 18일을 넘기면 뭐 어떡할 거냐 미리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렇게 쟤네가 원하는 틀 안으로 들어가주면 안
안 된다. 4월 18일 넘기면 그때부터는 뭐 새로운 시민혁명이 되든 뭐가 되든 다른 틀을 짜면 되는 거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사고할 필요가 없다. 쟤네들이 원하는 운동장 안에 싸워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5월이든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은 명확하게 정치인입니다. 정당 정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직위도 그냥 일반적인 뭐 민변 같은 뭐 시민단체 성격의 변호사단체에 소속됐다거나 다른 활동을 한 거랑 성격이 달라요. 그 사람은 정부의 일원이기도 하고 윤석열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정치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되나?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안 갔던 영역이에요. 이 짓을 갑자기 엉뚱하게 국무총리가 대통령 국무총리가 갑자기 던집니다. 그럼 이완규 같은 정당에 몸담았던 정치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도 돼요?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도 됩니까? 변호사잖아. 그치? 박주민을 그러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이래서 덕수를 빨리 날렸어야 했는데 안타까움이 큽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와 최상목 둘 다 날리는 건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설이 많이 돌았었는데 최근 우원식 의장의 이 발언은 그동안 그에게 쌓인 불만이 단숨에 터진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전부터 당내 기득권들에게 얘기했었죠. 민주당은 딴짓하지 말고 국회의장이나 똑바로 뽑으라고요. 정세균, 박병서, 김진표에 이어 우원식까지 민주당은 또다시 제대로 된 국회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그대로 국회의장이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혼란이고 이로 인해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즉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그 결과를 다시 맞이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검찰처럼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즉 당원들이 대신 개혁시켜줘야죠. 우리는 지금의 이 개헌 사태를 절대 잊지 말고 대선이 끝나고 있을 다음 당대표 선거 때 민주당에게 훨씬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 경선 컷오프 당연히 당원들이 직접 해야 하고 경선 투표 때는 대의원 비중 줄이고 당원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정도로 강력한 개혁안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후보한테 당대표를 시켜야 합니다. 가장 개혁적인 안을 주장하고 그것을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를 뽑아야만 내란이라는 국가위기 사태에서조차 나라와 국민은 내팽겨치고 지들 이득 얻겠다는 행패 부리는 몇몇의 권력자들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원식 개헌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이 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당대표 선거 때까지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